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80명 발생했습니다. 그중 16명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경남의 교내 확진도 늘고 있지만 등교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운영해야 할지 혼란이 많습니다. 교육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법 성매매가 이뤄졌던 현장을 창원시가 매입했습니다. 창원시는 이 일대를 시민공원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수위가 높아진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빠져나오지 못했던 초등학생 3명을 한 시민이 모두 구조했습니다. 이 용감한 시민을 만나봤습니다. 어제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무려 80명 나왔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변이 바이러스에만 16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경상남도도 4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경남 전역의 거리 두기를 격상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80명. 진주 목욕탕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난 3월 이후 하루 최다 발생입니다. 지역별론 김해 27명, 창원 21명, 거제 10명, 남해 7명, 진주 4명, 함안 3명, 양산 사천 2명, 함양, 하동, 통영, 밀양 1명입니다. 방역당국은 경남에서도 사실상 4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집단 발생 감염이 더 확산될 경우 이전보다 더 큰 규모의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해선 유흥주점과 관련해 내외국인 21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77명으로 늘었고 남해와 거제, 창원에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10여 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창원 진해구 음식점과 관련해선 11일 최초 확진자 발생 뒤 7명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해당 업소 관련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였으며 해당되시는 분은 가까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찾아 지난 한 주간 확진자 가운데 20대가 34.4%, 30대가 19.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를 포함해 16명이 신규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해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되는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오늘부터 김해, 양산, 거제에 우선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방역당국은 경남 전역의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방역 대책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앞서 확인하셨듯이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가운데 학생이나 교직원 등 학교 관련 확진 환자가 적지 않습니다. 등교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교육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현재까지는 없어서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소식은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의 한 고등학교. 지난 5일과 9일 확진 환자가 발생해 일주일 앞당겨 여름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자가격리가 된 상태에서 온라인 수업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학생은 완전히 이제 100% 일부는 학교에 나와 있고 일부는 가정에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최근 확진 환자가 나온 경남의 또 다른 고등학교에선 등교와 수업의 혼선을 빚다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등교 정지시키고 하는 걸 갖다가 학부모들이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전체 학년을 다 온라인으로 돌리겠다 하니까 좀 그건 좀 방침과 다르니까 좀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한 학년에서 격리자와 비격리자가 나뉠 경우 등교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학교마다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남교육청은 학교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걸 다 교육청하고 다 학사 관련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때마다 학부모들한테 문자로 다 안내를 하고요. 지난 8일부터 닷새 동안 도내 유치원생을 포함해 학생 2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만 2학기 전면 등교로 인한 혼란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열대야에 밤잠 설치시진 않으셨나요? 밤에도 기온이 25도 이상을 보이는 열대야 현상이 연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 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창원과 김해 등 폭염경보가 내려진 곳도 많습니다. 오늘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소나기가 내리면서 조금이나마 열을 식혀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60mm가량이 되겠고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이 몰아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까지 경남 서부 내륙과 남해안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도서 지역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불볕더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25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32도, 함안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 33도, 진주는 3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오락가락한 소나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30도를 웃도는 더위도 쭉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때 불법 성매매가 성행했던 창원시 서성동 골목. 창원시가 이곳을 폐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지 8년 만에 한 성매매 업소를 매입해 공개했습니다. 6평 남짓한 골방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졌던 현장인데요. 이제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이재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때 불법 성매매 업소 40여 곳이 성행했던 창원시 서성동의 한 골목. 지자체가 지난 5월 이들 업소 가운데 한 곳을 사들였습니다. 창원시가 매입한 이 업소는 약 400평 정도 규모로 이곳 서성동 일대 불법 업소 가운데는 비교적 큰 규모입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외벽에 안전 펜스가 설치됐는데요. 내부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차장을 지나 어두운 골목을 따라 들어가 보니 40개가 넘는 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6평 남짓한 골방에서 불법 성매매가 버젓이 이뤄졌던 건데 방 안에 있던 침대와 화장대 등은 행정당국에서 이미 폐기 처분했습니다. 43개라고 하는 이런 방이 있을 거라고 아마 그 누구도 상상치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성착취를 당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이곳은 올 연말 임시주차장으로 탈바꿈하고 이 일대는 2024년까지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변모합니다. 전체적으로 못하니까 일부 한 곳이라도 상징성을 가지기 위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여기 한 28억 정도 투입해가지고 지금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게 우리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곳을 폐쇄 작업을 진행하느냐. 그것이 달려있는 문제고요. 여성단체를 중심으로는 이곳을 여성들의 인권을 기억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최근 경남 지역에 내린 폭우로 수위가 높아진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빠져나오지 못한 초등학생 3명을 한 시민이 모두 구했습니다. 이 시민은 이런 상황이 또 오더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창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남 함안군의 한 하천. 황급히 달려온 구급대원이 산책로에 누워있는 남자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건넵니다. 괜찮아? 물 많이 먹은 것 같아? 괜찮아? 물에 흠뻑 젖은 채 힘겹게 눈을 뜬 아이는 구급대원의 질문에 간신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보다 조금 일찍 구조된 또 다른 아이와 괜찮아? 물 많이 안 먹었어? 속은 이렇게 올라오고 그런 건 없어? 인근 수풀에 쓰러져 있던 아이까지 모두 3명이 구조됐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애가 입에서 피도 나오고 코에도 나오더라고. 빨리 애 조절을 좀. 그리고 물가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고 있는 한 남성. 혹시 괜찮습니까? 8살과 9살 초등학생 형제와 12살 초등학생을 모두 구해낸 건 평범한 회사원인 46살 이동근 씨였습니다. 이 씨는 그제 오후 하천을 따라 자전거를 타다가
물에서 허우적대던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는 아이들의 외침에 망설임 없이 하천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기회를 못 구하면은 두고두고 생각날 것 같아가지고 뭐 있는 힘껏 뭐 온 힘을 다 짜내서 구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 하천은 450mm의 비가 쏟아진 직후라 수심이 2m까지 깊어지고 물살도 거셌습니다. 이 씨는 아이들 곁으로 헤엄쳐 간 뒤 한 명씩 물가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3명을 모두 구한 뒤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첫째, 둘째 구하고 셋째 구할 때 저도 이제 체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생각이 이러다 나도 잘못되는 거 아닌가. 10년 전 자신의 딸들이 물에 빠지면 내 손으로 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수영을 배우게 됐다는 이 씨는 똑같은 상황이 다시 닥쳐도 또다시 물에 들어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상황 봐야겠지만 그때도 아마 뛰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LH 빗길로 사회 공원 사업 현판식이 오늘 오전 10시 남해군 설천면 덕신마을과 내곡마을에서 열립니다. 태평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주민설명회가 오늘 오후 4시 함양군 마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마련됩니다.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 부설 노인대학 입학식이 오늘 오전 10시 합천 대장경 테마파크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2021년 토속어종 치어 방류 행사가 오늘 오전 11시 산청군 경호강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이 오늘 오후 2시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마을 회관에서 운영됩니다. 경남 지역이 코로나19에도 경기, 전남, 광주, 서울 등에 이어서 경제적인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코로나19 팬데믹의 국내 지역경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은 위기 이전 추세 대비 실질 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이 3.3% 하락해 경기, 전남, 광주 등 0.6에서 3.2% 하락한 이들 지역에 이어서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은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수해와 관련해 합천군 주민 585명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186억 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문가 3명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해 처리하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합천댐 전담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다목적댐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섬진강댐의 안전등급은 양호 상태인 B등급, 남강댐은 보통 상태인 C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등급 B등급은 보조 부재의 경미한 결함이 발생했지만 시설물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C등급은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지만 내구성과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해서 보수가 필요하거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창원 하만 대중교통 광역 환승 할인제가 오는 1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을 오가는 시민은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간 환승을 통해 기존 버스 요금 1,450원의 환승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정기 이용자일 경우 매월 교통비 63,800원 상당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도당 위원장 접수 결과 창원시 진해구의 이달곤 국회의원과 정규헌 도당 부위원장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오는 23일까지 도당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지침을 전달한 상태이며 통상 당원 전체가 참여하는 도당대회를 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대의원 1,400명의 온라인 투표로 선출합니다. 김해 씨가 최근 유네스코 본부에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도시의 문화적인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유네스코 본부는 오는 10월 말 창의도시 지정도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식품 접객업소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해 3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빌려줍니다. 경남에서 올해 1월 1일 이전에 영업신고를 한 식품 접객업소 운영주가 대상이고 업소당 1,000만 원 한도로 1% 금리며 오는 9월 30일까지 시군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40곳이 지난해 5,400억 원의 매출과 1억 5천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지역 유망 기업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해군이 어르신들의 필수품이 된 실버카를 무료로 빌려주는 공유 실버카 사업을 추진합니다. 공유 실버카는 몸이 불편한 군민과 어르신, 장애인 등이 필요한 장소에서 하루 동안 빌려 쓸 수 있으며 모든 읍면에 33대를 보급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어제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교육위원회는 학교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학생위원회의 명확한 의사결정을 위해 홀수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허성모 창원시장이 어제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허 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지역 국립문화시설 확충 방안에 따라 창원시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음 달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지역 분관의 실천 방안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고 투명 페트병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경상남도가 6개 먹는 샘물 제조업체와 상표 없는 생수병 생산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현재 도내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서 만들어지는 상표가 부착된 생수병은 연간 6억 8천만 병으로 상표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지면 연간 544톤을 절감하고 투명 페트병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행정 1부는 마산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창원시 마산 하포구청장을 상대로 20억 원대 취득세 부과가 잘못됐다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시 협약 등을 통해 로봇랜드 재단이 로봇랜드 건축물을 취득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던 점과 그 합의에 따라 재단이 사용 승인서를 받아낸 점 등을 근거로 구청의 취득세 부과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